진짜 너무 웃기다. 들어갑시다. 고등학교 2학년 23년 9월 33번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지문을 다루게 될 건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33번 정도만 필기를 하면 되고요. 34, 5번은 필기할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쉬워요. 저는 33번의 주제문 박쥐로부터 생존을 위한 나방의 진화적 특성을 딱 보고 나서 글을 작년에 읽었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던데요. 2023년 하미추론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4개의 하미추론 지문을 봤었을 건데 아마 그거 기억나십니까? 과학적 논문이 이해되는 사람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거는 쓸모없는 논문이다. 그래서 많은 과학적인 논문들이 숲에서 쓰러진다라는 지문도 있었었죠. 그리고 3월 모의고사인가요? 6월인가요? 거기 보면은 붉은 여왕 효과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붉은 여왕 효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달려야만 한다라는 내용도 좀 기억이 나는데 33번 지문의 주 소재가 바로 그 파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콤마가 찍혔으면은 앞에 부사절의 계열이 맞아요. 그쵸? 그럼 부사절 접속사가 맞고 always는 빈도부사예요. 그쵸? 그럼 빈도부사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happens라는 자동사 계열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은 우리는 궁금점을 항상 갖고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주어는 누구예요? 이게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 주어가 없거든요. 그러면 분사구문입니까? 얘들아, 분사구문이면 얘가 ing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은 여기서 as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설명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관계대명사로 보는 편인데요. 유사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제가 간혹가다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관계대명사와 비슷하게 생겼다. 관계대명사랑 안 비슷해요. that도 아니고 which도 아니에요. 근데 관계대명사처럼 동사가 지금 바로 나오고 주어가 없으니까 마치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자 라고 해서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뒤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았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건 관계대명사 계열처럼 보이고 여기서 ing로 바꾸게 되면 조금 곤란해지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분사구문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서 s는 뭐뭐처럼, 뭐뭐 하다시피, 뭐뭐 한 듯이 이렇게 해석이 될 것처럼 보여요. 해볼게요. 이제 언제나 발생하는 것처럼 됐어요. 자, 무엇과 함께 발생합니까? 자연 선택과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됐죠? 자연 선택과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나방들의 먹잇감은 have been engaged in 수동 조심합시다. 나방과 나방의 먹이들은 언제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방과 나방의 먹이들이 박쥐들과 박쥐의 먹이들이 언제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alive or death. 살거나 죽거나. 자, 우리말로 돌려볼까요? 죽거나 살거나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은 살거나 죽거나라고 하지 마시고 생존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삶과 죽음은 생존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생존, 감각, 군비,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돌려볼게요. 생존, 감각, 군비,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생존과 관련된 감각, 군비,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감각, 군비, 경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리고 생존과 관련돼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 sensory라는 표현은 알아요. 감각의라는 느낌도 알고요. 또 arms라는 표현은 팔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사라는 의미도 같이 있기도 해요. 무장하다라는 동사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감각을 발전시키는 경쟁이에요. 감각을 발전시키는 경쟁. 이를테면
그 뭐 박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이 퇴화하긴 했지만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리고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발전했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느낌은 잘 안 오긴 합니다만 박쥐와 박쥐의 먹잇감들은 감각과 관련된 경쟁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제 하나씩 서술이 될 겁니다. 다음 문장, it's believed. 가주어, 진주어로 나오네요. 이렇게 믿어집니다. 뭐가? 청각이 누구에게서의 청각입니까? 나방이란 뜻입니다. 나방에게서의 청각은 어떤 것처럼 보여요? 어로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어로스는 어라이스의 과거 동사 맞아요. 그래서 생기다 라는 뜻이 되고, 이 친구는 애초의 자동사라서 수동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PP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여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나방들에게서의 청각이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요? The threat.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요. 어떤 위험입니까? of부터 match까지 한번 묶어볼까요? 우리 of 다음에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비동사 계열 다음에 과거분사, by 목적격도 있으니까 일단 수동태 계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위험의 반응으로? 박쥐들에 의해서 먹히게 되는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방에 청각이 생겼대요. 물론 아니죠. 모든 곤충들이, insect, 곤충, 모든 곤충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감각, 군비, 경쟁이라는 게 조금 느껴졌나요? 왜냐면 모든 곤충은 들을 수 없지만 나방은 청각이 생겼대요. 즉 나방은 무엇인가 들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청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감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위험으로요? 바로 박쥐에게 먹히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방은 청각이 생겼어요. 생각해 봐봐요. 다른 곤충들은 청각이 없나 봐요. 그렇죠? 모든 곤충이 청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개 중에서도 나방이라는 곤충은 청각이라는 감각적인 체계가 생겼어. 그 이유는 아마도 박쥐로부터 먹히는 걸 무서워해서 어떤 특정한 감각이 조금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방은 쉽게 말하면 진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곤충들은 청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방이라는 곤충의 종류는 분명히 청각을 가지고 박쥐로부터 먹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쥐의 주 먹잇감이 누구냐면 나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은유가 질문했었나? 연지였었나? 우리 그 이전에 모의고사 하기 전에 평가원 문제들 기술 잡는 거 연습했었을 때 문장 삽입에서 나방과 박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new set of batch라는 표현이 나왔어서 박쥐의 새로운 세트들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누가 질문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박쥐의 주요한 프레이는 누구예요? 나방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요. 나방은 어떻게 이 청각이라는 것을 발달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발달시켰을까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나방들은 진화시켰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켰죠. 뭐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To detect sounds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At ever higher frequencies, 어떻게 더 높은 frequency는 주파수란 뜻도 있어요.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And 그리고 as they have 하면서 얘들아 여기가 지금 부사절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절로 봐도 괜찮아요. 아니면 얘를 뭐 생략을 시키고 and 다음에 문장으로 봐도 괜찮고요.
어쨌든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나방을 가리키는 거고 have가 의미하는 거는 have 플러스 pp 구조가 반복이 돼서 생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좋을 거예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나방들은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방들이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나방들이 계속해서 그 주파수를 감지하는 소리를 발전시키면서 자, 박쥐도 싸워요. 주파수들. 누구의? 박쥐들의 vocalization 발성이지. 발성이라는 거는 그 수빈이가 다니는 발성학원 그런 게 아니라 그 저기 뭐죠? 그 소리, 뭐 음파 이런 거를 의미를 해요. 박쥐들의 발성의 주파수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have risen. 이것도 자동사 계열이지, 그치? rise의 계열. 이게 수동 안 됩니다. 박쥐들의 발성들의 주파수들 역시도 증가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감각 분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방 같은 경우는 박쥐의 주파수를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키고 박쥐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은 아닌가요? 주파수군요. 그냥 주파수를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박쥐가 발전을 안 하면 은유야 지금 나방이 다 도망갑니다. 그럼 박쥐가 나방을 잡아먹으려면은 자신들도 그만큼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야 될 거고 나방도 계속해서 그 감지한 능력을 발전시켜야 될 거고 어때요? 붉은 여왕 효과처럼 이렇게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붉은 여왕 효과가 21번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29번 지문인 것처럼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나방도 증가시키고 박쥐도 특정한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감각 분비 경쟁이란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나방의 종류들은 또한 have pp 진화시켰습니다. 무엇을 진화시켰나요? 비늘을 증가시켰습니다. 비늘을 발전시켰습니다. 진화시켰습니다. 어디에 있는 비늘? 자신들의 날개에 있는 비늘들을 발전시키기도 했고 털과 같은 코트도 진화시켰다. 그러니까 몸통에 혹시 연지 본 적이 있어요? 나방이 막 털로 뒤덮여 있는 나방 본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겠죠. 털로 뒤덮인 몸을 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데? 나방의 신체에 있는 털로 덮인 외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방의 몸에 있는 털과 비늘을 진화를 시켰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스, 세미콜론 다음으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답이사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날개에 있는 비늘들과 그리고 신체에 있는 털과 같은 이 두 가지는 act as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act as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음향, 위장으로 작용하는 건가 봐요. 자, 일단 첫 번째 소재는 지금 비늘과 털과 같은 것을 진화를 시켰는데 이 두 가지는 음향, 위장으로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입니다. 그 음향, 위장이라는 건 또 뭐냐면요. 흡수함으로써인데 무엇을 흡수해? 소리의 파동, 음파지 지민아. 음파를 흡수함으로써 어디에서의 음파? 주파수들의 음파를 흡수함으로써요. 계속해서 그 주파수는 뭐냐면 emitted, 방출되는 누구에 의해서 방출이 되죠? 박쥐들에 의해서 방출이 되는 주파수의 음파를 흡수함으로써 음향의 위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바로 비늘들과 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콤마 되어 by ing 분사 구문이 맞죠? 따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preventing 됐어요? prevent A from ing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그쵸? stop A from ing
keep away from ing, bar, prohibit, inhibit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박쥐들에 의해서 방출되는 주파수의 음파를 흡수했는데 이게 뭐냐면 됐어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한 음파가 뭐 하는 걸 막아요? bouncing back,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쌤, 정리를 해주세요. 당연히 정리해야죠. 나방은 비늘과 털을 진화시켰는데 음향의 위장의 기능을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박쥐에 의해서 방출이 되는 주파수의 음파를 흡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다시 음파가 튀어나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박쥐가 있어요. 이게 박쥐입니다. 날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박쥐가 있다고 한번 봐볼게요. 박쥐는 사냥감을 어떻게 잡는 줄 압니까? 초음파를 뿜어내요.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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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하고 초음파를 뿜어내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딱 부딪히게 되면 초음파가 다시 어떻게 되돌아와요?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박쥐는 시각은 퇴화됐지만 초음파를 방출함으로써 어디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크기까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봐봐봐.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나방이면은 은유야 연지야 초음파를 방출하게 되었을 때 사운드 웨이브스라는 표현 나왔었죠. 음파를 방출하게 되었을 때 다시 지금 바운싱 백 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연지야 그러면 이 나방은 박쥐한테 먹힐까 안 먹힐까? 완전 먹히지 않을까요? 다시 되돌아가면 나방 새끼 여기 있네 하고 딱 캐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나방의 비늘들과 털들은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지? 음향의 위장 역할을 한다라 그랬었었고 어떤 표현이 나왔었어? 음파를 흡수한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박쥐가 쏘게 되는 음파를 고스란히 흡수해요. 그럼 고스란히 흡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운싱 백 하는 것을 막아요. 그쵸? 그러면은 박쥐의 초음파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비사, 이 박쥐는 나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음파를 쐈는데 그 음파가 몸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 그러면은 그 음파가 다시 튕겨나가는 걸 막는다라고 얘기했었죠. Preventing those sound waves from bouncing back. 요 문장이었을 겁니다. 다시 튀어나오는 걸 막아요.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니까는 박쥐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음향 위장 효과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은유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이 나방은 잡아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범위였었나요? 아니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 1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오 미미크리와 관련된 내용이 기억하십니까? 생체 모방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흰개미 그 굴을 보고 복합 쇼핑 단지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저기 뭡니까? 가우디와 관련된 그 성당이 나오게 됐었었죠. 이게 지금 바이오 미미크리가 나올 거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해볼까요? B2 폭격기와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 B2 폭격기와 다른 스텔스 비행기들은 됐습니까? 스텔스 비행기는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가는 비행기로도 유명하죠.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체, 보통 뭐 몸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체는 무엇이냐면 made of, 만들어진 기체인데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물질들, 이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료들은 또 뭐고요? 주관대가 계속 나오네요. That something similar with 무슨 띵으로 끝나는 명사, 무슨 원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수식을 받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과 비슷한 레이더 빔과 굉장히 유사한 무엇인가를 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기체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이더 빔이라는 느낌은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 B2 범버와 스텔스 에어크래프트가 바로 나방과 같은 그 특징을 본받은 기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요.
박쥐가 초음파를 쏘게 되었을 때 이 나방의 비늘과 털은 그 초음파를 그대로 흡수해서 자신의 위치를 발각시키지 않아요. 스텔스 비행기나 B2 폭격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을까요? 삐빅, 삐빅, 삐빅 이렇게 빙빙 돌아가다가 뭔가 딱 걸리게 되면은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레이더에서 어떤 비행기가 잡히게 되면은 그 고유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B2 폭격기와 다른 스텔스 비행기 기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레이더가 나오게 되면 그 레이더를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지민이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나온 비행기들은 자신의 위치를 쉽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은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카모플라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나방의 이러한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B2 폭격기와 다양한 스텔스 비행기 기체들이 나오게 되는데 33번 지문은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거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좌측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은 지금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방이 이렇게 주파수를 쏴요. 박쥐가. 나방도 주파수를 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방 같은 경우는 그 초음파로 박쥐의 진으로 혼란시키기도 하고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박쥐가 초음파가 돌아오지 않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초음파가 돌아오지 않을까? 답이사. 왜? 그렇지. 아마 이 나방의 비늘과 털이 이 나방 박쥐가 전달하게 되는 그 음파를 모두 흡수함으로써 다시 방출되는 것을 막아서 박쥐 같은 경우 초음파가 돌아오지 않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좌측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게 B2 폭격기입니다. B2 범버 이렇게 나와 있었고 우측에 있는 게 스텔스 기체가 되겠는데 얘네들도 나방과 같은 모습, 나방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레이더 감지기에 포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적진으로 조용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3번 박쥐와 나방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하나도 어렵지 않았었죠? 그냥 쭉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요. 그 생존과 관련된 그 저기 뭐였습니까? 감각군비 경쟁이라는 표현이 하미추론으로도 꽤 나오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어떤 특성을 발달시키면 그 포식자도 그 특성을 발달시키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특성이 아마 그 부분을 가리키겠습니다. 34번으로 들어갑시다. 정보를 걸러내고 조직하는 인간이에요. 정말 쉬워요. 말 자체는 어려워요. 근데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한테 직접 제가 여쭤보면 가장 편할 것 같은데요. 정보를 걸러내고 조직하는 인간. 한번 해볼까요? 연지 어제 학원 나왔어요? 유쌤 어제 어떤 옷 입고 오셨어요? 흰색 옷? 아, 바지는요? 황토색 바지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머리 스타일은 어떠셨어요? 이거는 유쌤에 대한 정보가 연지한테 꼭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 정보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지금 다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다비 씨한테 여쭤볼까요? 혹시 어제 선희쌤 치마 입으셨어요? 바지 입으셨어요? 무슨 색깔? 안경색은 뭐 어떤 색이셨어요? 아, 자주색? 지금 다비 씨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 정보는 다비 씨에게 중요하지 않아서 다 걸러낸 거예요. 은유한테 여쭤볼게요. 어제 점심 급식 뭐 나왔어요? 아이고 저런. 지민이 뭐 나왔어요? 어제 점심 급식? 세상에나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마락 쌀국수가 여러분한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정보인가 봐요. 마라 쌀국수만 나오진 않았을걸요? 다른 음식 반찬도 나왔을 건데 우리는 우와 마라 쌀국수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배워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지금까지 다 기억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는 그 주어진 정보를
다 걸러내고 그리고 일부는 또 우리에게 넘기고 요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Much of human thought, 인간의 생각의 대부분은 만들어집니다. 설계됩니다. 왜? To screen out information. screen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걸러내다란 뜻이에요.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인간의 생각은 정보를 걸러내요. and 그리고 to 블라블라. 지금 병렬 구조예요. 1번, 2번. 뭐 생략을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to sort. 이 sort라는 게 뭐 뜻은 되게 많아요. 뭐 분류하다, 정리하다, 뭐 조직하다, 뭐 뜻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대부분은 만들어집니다.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분류하기 위해서요. 나머지의 것을 아마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의 것이라는 거는 은유야. 걸러낸 정보에 나머진 정보가 있겠죠. 뭐 꼭 필요한 그런 남아있는 정보를 무엇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관리 가능한 상태, 즉 쓸 수 있는 상태로 분류하기 위해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은 만들어집니다.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관련 없는 정보는 걸러내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보는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집어넣기 위해서 생각은 만들어져요. 이를테면 그 sort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으면 우리는 이 단어를 안 적어도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를 지금 걸러낸 거고 screen out이란 단어를 몰랐으면은 이 수업에서 나오는 정보, 이 정보를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죠. 첫 번째 문장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inflow of data, inflow 어떤 느낌?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그래서 유입이라는 뜻이 있지.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정보의 유입은 됐어요? 정보가 들어오는 건데 어디에서? 우리의 감각들에서 들어오게 되는 정보의 유입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엄청난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given th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블라블라블라. 여러분 거에도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given 같은 경우가 뭐뭐를 고려하자면 이런 뜻이거든요. 주어진이란 뜻이 아니라요. 이게 원래 이 다음엔 지금 명사가 나와 있는데 문장이 나올 때는 given tha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뭐를 고려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consider의 계열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considering 이런 계열로 또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고려해 보자면 됐습니까? 엄청난 양, 무엇의 양? 엄청난 정보의 양을 고려해 보자면요. 그런데 그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용 가능한 건데 바로 우리의 문화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엄청난 정보의 양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서 들어오게 되는 정보의 유입이라는 건 엄청난 혼란감이 될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오감을 다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잠깐만. 은혜는 뭐가 들려요? 수업하는 소리 들리죠. 그렇죠? 막 뭐가 미안해 막 그러고 연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지는 또 뭐가 들려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다비씨는 제 분필도 보이긴 하지만 여기 손가락에 뭔가 끼워놓은 것도 보이겠죠. 만약에 수업할 때 이 소리도 듣고 내 소리도 듣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다 듣게 되면 완전 정신사 나와요. 그렇죠? 정말 압도적인 혼란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주어진 정보의 양이 엄청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ut of, 뭐뭐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감각적인 인상들과 가능성 있는 정보 중에서요. 여기서 감각적인 인상이라는 것은 뭐 소리가 나네 안 나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이러한 것들 중에서 그래서 어떻다? 따라서 바이털하다, essential, important의 의미죠. 따라서 중요하겠습니다. 찾는 것은 중요하겠죠. 무엇을 찾아요? 적은 양을 찾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양은 또 무엇이고요? That is most relevant to our individual needs. 여기까지. 그 적은 양은 무엇이냐면 주격관계 대명사죠. 가장 관련 있는 무엇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가장 관련이 있는 작은 정보의 양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찾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뭐 하는 게 좋겠을까요? 계속해서 병렬 1번, 2번 투부정사 생략해도 좋죠. 그리고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조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의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small amount that is most relevant to our individual needs 이만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가장 관련 있는 그 작은 정보의 양을 무엇으로 조직하는 게 좋겠다?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덩어리로 조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 거를 보면은 지식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 stock이라는 게 덩어리라는 의미가 있어서 지식의 덩어리로 조직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해석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거를 곧대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로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을 온전히 참여하고 저런 소리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지식의 덩어리로 잘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운유가 이번에 요약을 쫙 썼던데요. 그렇죠? 지식의 덩어리로 잘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조직하고 걸러내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요소가 나와요. 첫 번째 문장에 예상, 예측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expectancies. 예측이라는 것들은 달성합니다. Some of this work, 이러한 일의 일부를 이루어주죠. 무슨 말인가요? 예측이라는 게 정보를 걸러주고 정보를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된대. 예를 들어 볼까요? 연지야, 왠지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봐봐봐. 느낌으로 잡으라 그러지. 그럼 지민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가 없겠어? 그렇지. 주격이니까 주어가 없을 거고 목적격이니까 목적어가 없겠지.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정보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걸러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뭐 하는데? 콤마 ing가 병렬입니다. 1번, 2번 이렇게 병렬이죠. 예측은 이러한 일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helping to 생략 가능하죠? 걸러내는 것에 도움이 되더라. 정보를 걸러내 주는데 어떤 정보? That is relevant to what is expected. 관련이 없는 정보요. 그쵸? 무엇과 관련이 없어요? 나왔어요. 예측된 것과 예상이 된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정보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다비시네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하시다가 다른 소리를 하시기도 하나요? 물론 저도 뭐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봐봐봐. 이 문장 볼까요? 근데 연자 그때 기억나? 자, 이게 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예상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문장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다음 문장과 관련이 없는 생뚱맞은 잡담을 하게 되면 우린 그거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그걸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군 하면서 그걸 다
걸러냅니다. 그쵸? 이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예상된 것과 말을 좀 돌리면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예상이 된 것과 관련이 없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걸러내기도 해요. and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죠. 특히 무엇에 분명한 모순들, 분명한 대조적인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우리가 막 이제 변형 문제를 풀게 될 때 여러분은 분명히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 3번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냐 질문을 받아보면 아, 그게 아니라요. 아, 근데요.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주의를 기울여졌을 때 그 정보는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되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관련 없는 정보를 걸러내고 오? 대조가 되네?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학습과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그대로 받아볼게요. 따라서 학습과 기억의 과정이라는 것들은 marked, 두드러지게 됩니다. 분명해집니다. 눈에 띕니다. 이런 느낌으로 학습과 기억에 대한 과정들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빈칸 그대로 쳐도 괜찮아. 지속적인 제거, 뭘 제거하는데 지속적인 정보의 제거에 의해서 학습과 기억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래요. 이게 좀 역설적인가요? 선생님, 기억이라는 건 무조건 다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쭤보자. 다빗이 오늘 수학 들었어요? 아, 안 들었어요? 지빈이 오늘 1교시 뭐였어요? 네, 학교. 아, 영어였어요? 영어 씨는 뭐 배웠어요? 뭐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50분 내내 했던 말이 다 기억나요? 저도 안 그럴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은 걸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우리 머리는 터지겠지. 압도적인 혼란이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학습과 기억이라는 것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거해야 돼. 그럼 다시 말 돌려봐, 은유야.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 그거는 일부 우리가 조직화하겠고 필요 없는 정보는 스크린 아웃 하겠고 요게 이제 이 느낌으로 받으면 되죠.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여기 문장 요렇게 끌고 내려오세요. 오로지 일부만 알아차려요. 그렇죠? 이 세상의 일부만 알아차립니다. 자신들 주변에 있는 일부만 알아차려요. 됐어요? 그런데 그 일부 중에서도 이렇게 가보세요. 일부만 알아차리는데 그러고 나서 오로지 또 그 중에서 또 일부만 됐어요? 프랙션 하면은 부분, 파편이죠. 그쵸? 요만큼 중에서 요만큼만 됐어요? 그 일부 중에서 또 어떤 부분만 됐습니까? 그게 무엇인데? Of what they notice? 선행사 없고 notice의 목적어 없습니다. 자신들의 알아차린 것에서 또 그 일부만 어떻게 됩니까? gets processed and stored. 여러분 get 뒤에 과거분사 이렇게 나온 거 보입니까? 그건 비동사예요. 비동사. 물론 의미만 조금 강조가 된다라는 특징은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냥 수동태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차린 거의 일부만 처리가 되고 저장이 됩니다. 어디로?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렇죠. 50분 동안의 수업 제대로 다 안 듣겠죠. 일부를 알아차리고 그 중에서 일부만 기억 속으로 처리가 되고요. and 그리고 또 강조 그리고 오로지 또 일부만 무엇에 of what gets committed to memory 여기까지 여기서는 뭐뭐로 전달된 이런 의미로 쓰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만 그게 또 뭔데? 기억으로 전달된 것에 또 그 일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일부만 retrieved 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또 그 중에 일부만 어떻게 됩니까? 복구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그 일부만 회복이 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야, 연지야, 다비사, 이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수업은 다 같이 들었지만 띄엄, 띄엄, 띄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거에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그 일부를 받아들였고 그 중에서 또 일부만 기억을 하고 그 일부만 다시 복구시킬 수 있더라. 사람이란 건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없죠.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걸러내고 조직하는 인간, 주제문, 정보를 걸러내고 조직한다는 게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편을 드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아니 어떻게? 같이 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야 나한테 물어봐 하면 저는 다다다다닥 다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건 저한테 관련 있는 내용 저는 기억하겠지만 여러분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편을 조금 들어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야 이게 왜 기억이 안 나? 라고 말을 하면 34번 지문이요. 저는 그 정보를 걸러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구나. 그때 그 정보는 쓸모없는 정보였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지문 가볼까요? 너무 쉬워서 제가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초기 유럽의 민주주의와 약한 통치자. 너무 쉬워서 제가 뭔가 건들 것도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을 바로 보게 되면 아이러니가 나오고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을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이게 조금 역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치자가 약하면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서 왕정을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통치자가 너무 강력하면 민주주의가 형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었죠. 1900년도에 민주주의가 쇠퇴했던 때. 그때 통치자 누구예요, 연지야? 그날을 잊은 거예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쵸? 아니면은 뭐 일제강점기 때도, 그쵸? 너무나도 통치자가 강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민주주의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러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막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엇에? 초기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고 이거 알고 있는 단어여야 합니다. 뭐 데모크라틱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의 좀 역설은 됐어요?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런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명사절 접속사 주격 보원에 아이러니 수식해 줄 거야. it 여기서의 it은 그 초기의 민주주의를 가리키고요.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는 단어죠. 번성했고 번영했대요. 됐습니까? 유럽에서의 초기의 민주주의가 어땠더라? 번성했다. 그리고 번영했답니다. precisely, 정확하게라는 뜻이 아니라 꽤? 이런 뜻이에요. 매우 꽤나 번성했다네. 왜냐하면 그 이유까지 나와요. because. 왜냐하면 since나 as 가능하겠고요. 유럽의 통치자들이 어땠는데 for a very long time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이 이러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weak,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번영했대요. 역설적인데. 통치자가 약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상하다. 그 배후에 숨겨진 요소를 볼게요. For more than a millennium. 뭐뭐 이상 동안, millennium은 1000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1000년이라는 시간 이상 동안 모한 후에 the fall of Rome.
여러분 뻔하면 떨어지다라는 뜻이 여기서 명사겠죠? 뭐 몰락, 쇠퇴라는 뜻으로 한번 해볼까요? 로마의 몰락 이후 1000년이라는 시간 이상 동안 로마가 유럽을 쫙 장악을 했었었죠. 그쵸? 근데 그러고 나서 로마가 쇠퇴하고 나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의 통치자들은 어땠습니까?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했어요. 뭐 할 수 있는 능력?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죠. 무엇을 평가하나요? What? 무엇을? 그들의 사람들은 누구고? 로마 통치자의 사람들, 국민이겠지, 국민. 무엇을 국민들이 생산하고 있는가? 됐습니까? 그들의 국민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국민들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생산하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도 부족했네. 1번 투부정사, 2번 투부정사 생략 가능하고요. 레비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부과하다 그리고 뭐 거두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레비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세금을 이란 표현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거두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substantial taxes가 나와요. 상당한 세금들을 부과하게 되는 능력도 부족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지역 특산물을 무엇을 생산하는 줄 알아야 그러면은 그거를 좀 거두어 드리고 요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들의 국민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평가하는 능력도 부족했다 보니 당연히 세금을 징수하는 능력도 부족했겠죠. Based on this, 이것에 기반하여. 이것은 또 무엇이고요? 요거겠죠. 자신의 국민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에 기반하여서 보면 상당한 세금들을 징수하는 능력도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치자들이 약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고에 돈이 없었던 거겠죠.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니까 그 왕권과 관련된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통치자들이 약했던 이유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과 프랑스에는 이런 일도 벌였습니다. 창문세를 붙이기도 했거든요. 창문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거야. 밖에서 창문의 개수가 딱 보이잖아. 그러면 하나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붙여보자고. 그럼 집에 창문이 몇 개가 될까? 하나, 둘, 셋, 넷, 베란다까지 8개 되겠지? 그러면 8만 원을 거두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창문을 가지고 세금을 다 거두어 들였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창문을 없앴어. 창문을 없애다 보니까는 햇빛이 안 들어와서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고 아팠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지금 여러분이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뭐야, 또 예측한 건가 또 다른 쪽으로 나가네? 이건 걸러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금을 거두는 능력이 부족했죠. 이게 통치자가 약했던 배후 원인입니다. 가장 분명한 방식은 뭐 할 수 있는? to illustrate, 묘사하다, 보여주다죠. 유럽 통치자의 약함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식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유럽의 통치자가 얼마나 약했는지 알아? 얼마나 적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수익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럽의 통치자들이 모았었던, 즉 유럽의 통치자들이 거두었었던 수익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유럽의 약함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까. 유럽의 통치자가 약했었던 배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거두는 능력이 부족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뒀던 수익이 많았겠냐고. 적었겠지.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칠판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좀 이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세를 왜 거두어 들였었냐면요. 영국이
그 아일랜드에 구교도를 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유가 군사고 뭐 다비시도 다 군인이에요. 야, 내가 한 달에 감자 10개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줘. 은유 싸울래요?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요게 필요해요. 돈. 근데 영국의 통치자가 돈이 없었어요. 왜? 자신의 국민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몰라요. 그럼 세금을 거두겠냐고. 그래서 온갖 세금을 다 붙였던 겁니다. 그 얘기가 조금 언급이 돼요. 그래서 유럽의 통치자들이 어땠었냐면은 결국에는 만들어내긴 했어요. 발전시킨 건 맞아요. 강력한 체제들을 만들긴 했어요. 수익을 모으는 것. 지금 여기 뭐 징세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징세의 강력한 시스템들을 만들긴 했죠. 강압적으로 창문세를 거두어 드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it take an awfully long time to 지난번 봤던 거 it take 투부정사 사이에 시간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그 유럽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됐어요. 유럽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짜증날 정도로 원래 awfully라고 말하면은 뭐 기분 나쁘게란 뜻이거든요. 짜증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유럽 대륙에서 꽤 큰 국가가 프랑스잖아요.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거기에 그 세금 체제를 다 도입하려면은 저쪽 끝에 있는 동네는 나중에 한참 그 소식을 들을걸요? 이런 게 좀 불편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세의라는 단어가 나왔네. 요거는 우리가 뭐 많이 봤던 단어일 겁니다. 메리어블, 중세의, 뭐 여기서는 타임스까지구나. 따라서 중세시대와 그리고 이런 부분, 무엇의 초기 근대 시대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모던이라는 게 현대라는 뜻도 있지만 근대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와 근대 초창기 시대의 대부분에서도 보자면은 중국의 황제들과 무슬림의 칼리프들. 얘들아, 칼리프란 단어는 무슬림의 통치자예요. 됐어요? 중국의 황제들과 무슬림의 통치자들은 그래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extract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알죠? 추출하다. 맞아요. 추출하다라는 건 무엇인가 뽑는다라는 거고, 뽑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거두다라는 의미일걸요? 요 뜻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세시대와 근대 초창기 시대의 부분에서 보자면 중국의 황제들과 무슬림의 통치자들은 거둘 수 있었습니다. 비강분에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생산물을 거둘 수 있었죠. 이게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경제적인 이득을 훨씬 더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어떤 유럽의 통치자보다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들은 약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의 통치자 얼마나 강했어요? 야, 모여 라고 말하면은 만리장성을 뚝딱뚝딱뚝딱 만들었고, 야, 만들어 라고 말해서 징시황제의 엄청난 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강했죠. 이들은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유럽의 통치자보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는 있었겠지. 다 문제는 이들이 약했기 때문이야. 그쵸? 자, 그리고 이 다음 문장 조금 조심하세요. 그 유럽의 통치자는 무엇인데 무엇을 제외하고 작은 도시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통치자보다 그 어떠한 많은 수익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 한번 씹어볼까요?
작은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곤 그 유럽의 통치자보다. 그럼 말을 조금 돌려봅시다.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까요? 그 그리스 문명 쪽에 붙어있던 에게 문명이라든지 유럽 문화권에는 작은 소도시가 있었어요. 소도시는 세금을 징수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토가 작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평가할 수 있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지만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륙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모르니까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힘들었겠지. 작은 도시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즉 유럽의 작은 도시의 국가들은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긴 했거든. 그런데 유럽의 작은 도시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통치자들보다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중국의 황제들과 무슬림의 통치자들은 거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NED에 지금 단수명사 썼는데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교급의 다양한 표현을 보면은 뭐 올디아더 복수명사 막 이런 표현이 있긴 해요. 여기는 단수명사를 고집한 이유가 있긴 한데 변형 문제에서 이 부분이 조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부분 봐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35번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남은 부분은 그 36번부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접근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 잠깐만 종료할게요.